이제 세 번째 클립 시작해 볼까요? 직접 재료 원가에 대한 계산 사례를 같이 풀어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도 수업을 하면서 내용 설명 드리고 이제 이해하셨으면 그 내용에 딱 들어맞는 계산 사례를 같이 다루면서 그 자리에서 모든 부분을 다 해결을 하고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제 직접 노무원가에 대한 설명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원가 때랑 마찬가지로 직접 노무원가도 노무원가 중에서 뭐 추적 가능한 원가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노무원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요, 직접 노무원가에 대한 설명까지 그대로 이렇게 쭉 이어서 한번 끌어내 보도록 할게요. 자, 멘토북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하니까요, 여러분도 멘토북 보시면서 같이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이 제조활동에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로 받아가게 되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좀 봅시다. 여기 동그라미 좀 쳐놓고 볼까요? 뭐 빨간색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 인건비를 우리가 노무원가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부언을 좀 하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파란색으로 좀 바꿔놓고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계산이기는 한데, 뭐 원가 계산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결국 회계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원가 회계라고 부르고, 회계라고 하는 건 결국 재무제표 작성하고도 연결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쵸? 재무제표라는 게 현금주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발생주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물론 현금흐름표처럼 현금주의 관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재무제표도 있지만,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같은 재무제표들은 다 발생주의 개념 가지고 만드는 재무제표들이죠. 게다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원가 계산의 결과가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과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이거 결정하는 데 반영되는 내용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작성까지 연결이 되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노무원가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발생주의 관점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발생을 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생기기만 했으면 원가 계산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조금 이따 예제 보시면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 드린 거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노무원가는 크게 두 가지로 다시 구분이 된다.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재료원가 때하고 내용 똑같죠? 각 제품별로 해서 추적이 가능한 노무원가면은 직접 노무원가로 부르게 되고요. 만약에 제품별로 추적이 잘 되지 않는 노무원가라고 하게 되면 간접 노무원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접 노무원가는 역시 제조간접원가 안에 포함이 되는 항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대충 어떻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생산직의 인건비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출근해서 무슨 제품 만드는데 이바지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직의 인건비가 직접 노무원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는 꼭 생산직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산직을 도와가지고 제품 만드는데 간접적으로 이바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죠? 뭐 공장 총무팀이라든지 회계팀, 그 다음에 기계장치나 설비가 고장나게 되면 수선해주는 팀, 뭐 이런 팀들 있잖아요. 그런 팀에서 일하는 분들도 전부 다 인건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이쪽이 간접 노무원가 쪽에 포함이 돼서 역시 추적이 안 되니까 그 추적 안 되는 원가들 다 모아서 조금 있다가 네 번째 클립에서 보실 텐데요, 제조간접 원가라고 부르니까 요 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 계산 사례를 하나 다뤄볼 텐데요, 이쪽 직접 노무원가하고 관련된 계산 사례를 여기서 아마 보시게 될 텐데요,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시죠.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예제 1-1입니다. 우리 3일 교재에 있는 예제인데요, 아마 요거 가지고선 직접 재료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하고 우리 칠판 가지고 같이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계정의 흐름 공부하셨었는데 우리 여기서 자료를 이제 하나씩 추가시켜 가자고요. 우리 처음에 봤었던 큰 자료 있잖아요, 그거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자, 자료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요 위에 있는 요 두 개하고 여기까지는 원래 재료 원가 쪽에 회계 처리와 계정 흐름 공부할 때 있었던 내용이고요. 요게 추가됐죠. 자, 시간당 임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수업 시작할 때. 이 임률이라고 하는 거 시간당 임금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산직 사원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동그라미 한번 좀 쳐봅시다. 여기 생산직이라고 돼 있어요. 직접 생산 라인에 투입돼 갖고 제품 만드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생산직에 대한 인건비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시험 공부할 때는 다 뭘로 보셔야 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직접 노무원가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생산직 사원들인데 생산 라인에 투입돼 갖고 일을 하면 1시간당 10원씩 임금을 지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일한 사람들은 50명이고요. 자, 항상 문제 풀 때는 요런 것들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요런 거. 각각인지 아니면 모두 합해서인지 천지 차이가 되죠. 만약에 50명 모두 일한 시간이 200시간이다 라고 하게 되면 200시간 곱하기 시간당 10원 해서 총 인건비 발생액이 2,000원이다 이렇게 되겠지만 50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갑자기 20만 원으로 확 늘어나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10만 원이죠. 10만 원으로 확 늘어나 버리죠. 그래서 요 각각인지 전체가 다 일한 시간이 요건지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선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50명이 모두 각각 200시간씩 일을 했으니까 발생한 인건비를 계산을 하려면 10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200시간. 그럼 전부 다 총액이 얼마가 돼요? 10만 원이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생주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농업비 발생액을 계산해서 원가 계산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미지급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발생을 한 거 아닙니까? 미지급이라고 하는 거는 원가 계산에 반영할지 말지 하고 전혀 무관하다. 무조건 발생했으면 반영을 해주는 것이다. 요거 염두에 둔 상태에서 어떻게 분개하고 계정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회계 처리가 될지에 대해서 계정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칠판으로 자리를 옮겨서 역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 예제 1-1 해결 좀 해보자고요. 그 3일 교재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 시간당 임금, 즉 임률이 10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시간 일하면 10원씩 받아간다는 뜻이죠. 실무도 마찬가지고 수업 목적으로도 생산직의 임금은 다 시간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을 한 만큼 월급을 가져간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실무 강의라면 더 할 말이 많은데 우리 그 정도까지만 보고 가자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급 구조로 해서 임금이 주어져 있으면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100% 다 생산직 임금이니까 직접 노무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시간 일하면 10원씩 받아가고요. 생산직 인원수가 50명이고요.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200시간씩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미지급 상태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발생한 금액 가지고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니까 발생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얼마인가 하면요. 시간당 임금 임률이 1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 몇 명이라 그랬죠? 맞아요. 50명이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200시간씩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다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발생한 노무원가가 2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10만 원이네요. 1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럼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다른 계정을 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 수업 목적용으로는 노무원가라는 계정을 이용을 해서 발생했을 때 분개를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 분개는 빠져 있는데요.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자, 원가 발생했을 때 원가 발생했으니까 차변적으로 노무원가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미지급 상태라고 했으니까 미지급 임금 해도 되고요. 미지급 비용 해도 상관없습니다. 미지급 비용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거예요. 자, 요 발생에 대한 회계 처리를 했으니까 요 부분, 요 차변적으로 분개된 것만 요 계정에다 갖다가 한번 옮겨 적어 보도록 할게요. 반대편 계정은 적요 대신에 보통 적어주잖아요. T 계정에는. 그래서 미지급 비용 해가지고 10만 원 이렇게 해서 발생한 노무원가를 이렇게 차변적으로 회계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직접 재료원가 보실 때 보면은 이 차대변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발생한 금액을 직접 재료원가로 발생한 금액을 이렇게 제공품적으로 넘겨줬었어요. 그게 이 15만 원이었었죠. 노무원가도 마찬가지인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재료는 기말현재 잔액이 남지만 노무원가는 기말현재 기말 노무원가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발생한 금액이 그대로 대체돼서 제공품으로 넘어가든지 바로 제공품으로 넘어가는 건 어떤 노무원가죠? 맞아요. 직접 노무원가고요. 간접 노무원가라고 하게 되면 제조간접원가 쪽으로 다시 모였다가 배분돼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간접 노무원가는 없으니까 100% 다 직접 노무원가로 제공품 쪽으로 대체가 돼서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개는 어떻게 끊어볼 수 있을까요?
요 노무원가 발생한 금액,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노무원가 대신에 급여 같은 계정을 썼다, 그리고 요대로 마감한다 그러면 차변 쪽에 비용 발생으로 회계 처리된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서 손익계산서에 바로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건 아직까지 손익계산서상 비용 처리될 항목이 아니잖아요. 이름을 바꿔갖고 제공품을 거쳐서 제품 거쳐 갔다가 팔려야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요렇게 마치 비용 발생, 뭐 사실은 비용 발생은 아니라 원가 발생이었는데, 그래서 요렇게 차변적으로 분기했던 걸 반대편으로 발생을 취소시켜요. 노무 원가 10만 원. 그래서 요렇게 발생했다라고 했던 거를 요 반대편으로 요렇게 해서 취소시킨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느 쪽에 증가로서 회계 처리를 해주는가 하면, 이게 이제 추적이 됐으니까 제공품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공품 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10만 원이 와서 모인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 있고, 우리 61페이지 3일 교재 말입니다. 3일 교재 61페이지에 보시면 요 분계만 있어요. 요 두 번째 분계만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노무원가 발생했다가 이렇게 대체가 돼서 넘어간 것이다. 요 중에서 요건 생략되고 요것만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노무원가가 대변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취소가 됐으니까 그대로 갖다 포스팅 시키게 되면 반대편 계정 적어준다 그랬죠? 적요 대신에 말이에요. 제공품으로 넘어갑니다 라고 해서, 자, 잔액 안 남아요. 10만 원이 그대로 넘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것이고요. 회계 처리됐으니까 이렇게 포스팅이 될 것이고요. 제공품의 증가 쪽으로 넘어온 것도 반대편 계정을 적어줘야 되겠죠. 노무 원가에서 넘어왔습니다. 요 10만 원이 이렇게 해서 요 노무원가로서 마감되지 않고 제공품 쪽으로 이렇게 추적이 돼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걸 요 회계 처리를 포스팅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 뒤쪽에 가서 한번 총정리를 할 텐데, 요 원재료라고 15만 원 써놨지만 이건 직접 재료 원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선생님 잠깐 빠졌어요. 칠판이 조금 작아서요. 요 노무원가 쪽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 건 직접 노무원가라서 이렇게 넘어온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무원가 쪽만 설명을 잠깐 하고 있지만 요거 두 개 전부 다 추적이 돼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추적이 되어서 넘어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직접 재료원가도 그렇고 지금 보고 계시는 직접 노무원가도 그렇고 전부 다 어느 항목에 와서 지금 모이고 있죠? 맞습니다. 제공품 항목 쪽에 와서 전부 다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면은 직접 노무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라든지 계정의 흐름도 이제는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제조간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